의원인 김진수입니다. 저는 오늘 선거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사회적 관심사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장미가 피어나듯 축제에는 꽃이 제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축제해야 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제도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근본적인 선거에 대한 고민은 어디로 간지 전무하고 피상적인 결과에만 중언부언하여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내년 4월 총선이 민주주의 축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투표, 그리고 검표, 개표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우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된 결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 어떤 선거에 비교하더라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절차적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국민께 상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특별보안 시스템과 기술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리고 당선자의 등락이 발표되는 4월 10일 자정 무렵부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새롭게 국회에 진출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정치 시민들까지 공정한 레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새로운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선거법 제24조 2의 1항 따라 선거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 1년 전에 확정하여야 합니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 4월 10일이었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회의를 끝으로 4개월 가까이 휴정 상태입니다. 이런 늦장 행정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과 정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총선 입지자들입니다. 당장 다음 달 12월부터 시작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각 입지자들은 자신의 선거구 운명도 모른 채 무작정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과 불이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지난 제17대부터 제21대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 결과를 선거일로부터 평균 38일 전에 의결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2일 전, 제21대 총선에서는 선거 39일 전에서야 획정하는 등 지각 획정은 상습이 됐지만 현행법상 시한을 어겨도 상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이 법을 어기면 벌금과 불이익을 강조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태업을 하고 직무유기를 해서 법을 어길 때는 어떤 처벌 규정도 없이 법은 그저 몸을 치장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전락해버렸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정 책임을 면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그 의무 자체를 저버렸던 사실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을 했기 때문에 더욱 잘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서 상습적으로 위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것일까요? 바로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새로 정치에 입문하거나 재도전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재편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올 초부터 세 차례나 국회에 조속한 획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지만 국회는 시정 일관 무반응으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질적인 결정적 원인은 비례대표 배분을 놓고 두 거대 양당이 자신의 유리한 방식을 놓고 고민하느라 선거구 획정에는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유일한 화두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논의되는 병입형 혹은 연동형 안뿐입니다. 그 핵심에는 여야 정당들이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에 꼼수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병입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병입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수 47석을 배분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를 모두 나눠 가지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저희는 숨긴 채 민주주의 정신을 희화화하면서 국민과 소수 정당들의 비난 따위는 가뿐히 묵인하고 입장 표명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선거제도를 제대로 손보지 못하고 허겁지겁 현행 제도를 선거대로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규정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47석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지난 총선 때처럼 간접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물밑에서 교감을 하면서 당의 노선을 따르는 새로운 비례정당의 출현을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이 두 가지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기본 취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대 양당의 당당한 무능과 오만한 직무유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여야 두 정당만의 국가가 전혀 아닙니다. 두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를 민주적, 과학적, 자유공명한 선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까요? 전 선거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의 수는 국가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마다 선거제도가 미세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선거제도는 핵심적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선거제도는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표가 가장 정확하게 정당들의 의석수 배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선거제도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30% 지지를 받은 정당은 그와 비슷한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5%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있다면 의석수 300명의 5%, 즉 15명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대표성에 충실한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2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실질적으로 2~3%의 의석수로만 국회에 대표된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비례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1993년 선거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1년 제11대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구의 50%를 비례대표수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 200석의 50%인 100석을 비례대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00석을 비례대표수로 정하고 이후 200개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것도 시간적 제약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면 2028년 선거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내년 총선에는 한시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줄였던 7석 비례대표수만큼 다시 회복시켜서 47석에서 54석으로 늘려 그 좌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소선구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진 소수의 지배 현상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므로 이를 소수의 횡포 혹은 소수의 독재라고 부릅니다. 좋은 선거는 소수의 횡포를 풀기 위해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 3명 이상 출마하는 선거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를 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반을 얻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되고 이런 형태가 전국 단위에서 반복되면 소수로 다수를 지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역구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고 득표자 2인을 겨루는 결선투표제와 선거 당일 각 후보자에게 순위를 적게 하는 선호투표제 혹은 동시결선투표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에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는 당선되게 하는 강점이 있지만 한 번 더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 비용이 증가하고 그동안 진행되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국민 분열이 심화되는 단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선호투표제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탈락한 후보들이 최고 득표자 2인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후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검표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사표를 줄이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는 당선되었으면 하는 순서대로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표 시 혼란스럽거나 어렵지 않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후보가 난입할 경우에 모든 후보자들의 순위를 일일이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1위에서 3위까지만 기재하도록 제한적 선호 투표제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의 통치를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지지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구 편중에서 벗어나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100인을 인구수 대비 동서 권역으로 나눠 배정하거나 미국 상하원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평균 6석씩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소선거구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현안 의제, 법안이나 예산에 더 치중하는 반면 새로이 시도, 동서권역 단위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국민 안전, 국가 외교 안보 현안, 기후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국가적 의제에 집중할 수 있어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로 서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 국회는 이런 비례대표 의원이 돼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양원제와 같은 형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경조사를 챙기고 지역 행사를 참여하느라 법안 연구와 국정 현안 대신 매주 지역구에 내려가는 비효율적 정치를 어느 정도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21대 총선 전 급조된 현재의 선거제도는 반쪽짜리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1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은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야당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성 정당으로 도움을 받아 거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준 지금의 선거제도를 해체시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여야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호하게 다음의 요구를 두 정당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국민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두 정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함께할 수밖에 없도록 합리적 대안 세력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 국민회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상시적인 선거제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선거 18개월 전에 구성되는 한시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대신에 영국의 왕립선거구 획정위원회처럼 상시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 현안의 인구 이동과 사회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농어촌과 대도시, 표 등가성을 확보하고 동서 화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이전 선거에서 발견된 단점을 개선해 나가고 국민 대표성을 확보한 좋은 선거제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위원회는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선진적 선거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처럼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권에 휘둘리거나 정당들의 통제와 간섭에서 독립적으로 유지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소선거 기반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나 혼합제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기구인 이데아의 연구에 따르면 1991년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했던 105개 국가에서 2017년 기준 87개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73개국에서 85개국으로 늘어났고 혼합제는 19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연구 출처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216개 국가 중에 84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사용하고 있고 20개국만이 단순 다수 대표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횡포, 즉 증자 독식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분열되고 공론은 갈라져서 국민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가 더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대 아테네의 지도자이자 정치 철학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제도에 과감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더 좋은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철저히 견제해 주셔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축제의 꽃이어야 합니다. 시들어있는 그 꽃을 다시 피워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